혹시 요즘 아침에 잠깐 현기증을 느끼거나 손끝이 자주 저리세요?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린 적 있으시죠? 아,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시는데 이건 뇌경색의 전조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인 박 선생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친구였는데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냥 손이 좀 저렸다고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뇌경색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뇌경색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60대 이후 10명 중 3명은 이미 무증상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김연학 교수입니다. 사실 저도 65세가 되면서 이런 증상들을 가끔씩 느꼈거든요. 의사인 제가 말이에요. 설마 내가 했죠?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연구하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의 혈관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5세인데 혈관 나이가 50대로 나온 분도 계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수많은 과일 중에서 특히 제가 발견한 3가지 과일을 챙겨 드신 분들은 눈에 띄게 뇌혈관이 깨끗해졌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4만 7천 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1위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55%요?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손발 저림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혈압도 높고 혈관 상태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선생님, 과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손발 저림이 없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와요.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나이가 15년이나 젊어져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겠어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이 나타난 후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가야 해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자 10명 중 7명이 이 시간을 놓친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F, A, S, T라고 기억하세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것. 암즈, 팔 한쪽에 힘이 없는 것. 스피치, 말이 어눌해지는 것.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로 전화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3위부터 차근차근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바로 아보카도와 속살이 흰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들입니다. 이런 흔한 과일들이 정말 뇌경색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하실 텐데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과일들이거든요. 아보카도는 정말 독특한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과 달리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지방이 많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체 성분의 약 15%가 지방인데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마치 혈관 안에서 청소부가 되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는 칼륨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고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의 풍부한 영양소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무려 50%나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제 환자 중에 70세 박 할아버지가 계세요.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에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약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의 놀라운 점은 비타민 K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응고되지도 않고 너무 적게 응고되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속살이 흰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의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도와줘요. 바나나의 칼륨은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꾸준히 드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한 연구를 보면 사과와 배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뇌졸중 위험이 52%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결과죠?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배는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해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에 펙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5배 더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농약 걱정이 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칼륨 흡수가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의 차가운 성질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바나나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2위 과일은 바로 포도와 다양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모두 포함이에요. 자, 이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과일도 맞고 채소도 맞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뇌경색 예방 효과가 다른 어떤 과일보다 뛰어나요. 토마토가 과일이었나요? 하실 텐데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 맞아요. 그런데 토마토가 뇌경색 예방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제가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토마토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하면서요. 토마토가 어떻게 혈관에 좋을까요? 그 비밀은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에 있어요. 이 빨간색 색소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마법의 성분이에요. 토마토의 빨간색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 빨간색을 만드는 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우리 혈관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합니다. 정말 엄청난 항산화 능력이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보다 완숙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3배 더 높아요.
우리 혈관 속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잖아요. 이게 산화되면 혈관벽을 공격해서 혈전을 만들어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라이코펜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마치 혈관 속에 경비원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야, 너 여기서 말썽 부리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 동안 4만 7천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주 1회 이하로 섭취한 그룹보다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어요. 이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예방 효과입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매일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가끔 샐러드에 들어있는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라이코펜이 혈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산화되지 않게 보호합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더 위험하거든요. 또한 라이코펜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피떡 같은 거예요. 라이코펜이 이런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김 할아버지인데 가벼운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어요. 그 후로 매일 토마토 2개씩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3개월 후에 혈관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관 두께가 줄어들고 혈관이 훨씬 부드러워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졸렸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정신이 또렷해요. 이게 바로 혈류가 좋아진 증거예요. 뇌로 가는 피가 잘 돌기 시작한 거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며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요. 마치 혈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토마토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지요. 가장 중요한 건 섭취법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에 의해 흡수율이 높아지는 성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코펜이 열을 받으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5배나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더 좋은 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는 거예요.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토마토 달걀 볶음이에요. 아침에 토마토 2개 정도를 달걀과 함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라고 해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등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세요. 방울토마토도 좋지만 일반 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아요.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토마토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산 과다이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토마토에 칼륨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로 적당히 드세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진한 색깔 과일들이 우리 혈관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왜 이런 과일들을 좋아하게 됐냐 하면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75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뇌혈관이 좋아지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봤는데 인지기능 점수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어머니도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과일들이 왜 혈관을 지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어요. 이 이름들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인데 포도나무가 외부의 세균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항생제 같은 거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혈관이 젊어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하면 녹슨 파이프에 방청제를 발라주는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녹스는 걸 막아주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포도주 때문이라는 프렌치 패러독스 이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포도 자체의 효능은 정말 뛰어나다는 뜻이죠. UCLA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12주간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관 기능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해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이 할머니가 계세요. 당뇨병 때문에 혈관이 안 좋아지고 계셨는데 매일 블루베리 한 컵씩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미세혈관 손상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손자 이름도 헷갈렸는데 지금은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이게 바로 뇌혈관이 좋아진 증거예요. 뇌로 가는 피가 잘 돌기 시작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죠.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특히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기능도 향상되는 거죠. 실제로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포도는 꼭 껍질째 드세요. 레스베라트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씹어 드시면 돼요. 베리류는 신선한 게 제일 좋지만 냉동 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져서 좋은 성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블루베리는 저렴할 때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면 좋아요. 냉동 보관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하루에 포도 한 송이 정도, 베리류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포도즙이나 베리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마시면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적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던데요? 하고 물어보세요. 맞아요. 적포도주에도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술은 간에도 안 좋고 혈관에도 해로워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포도주 말고 포도 알맹이를 드세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일만으로도 충분히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40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건데 똑같이 과일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2세 최 아저씨와 64세 김 아저씨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제게 오셨어요. 둘 다 혈압이 높고 혈관 상태가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제가 말한 3가지 과일을 열심히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최 아저씨는 과일은 먹지만 여전히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우고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고 라면이랑 치킨을 자주 드셨어요. 6개월 후에도 혈관 상태가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김 아저씨는 달랐어요. 과일과 함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짠 음식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이분의 혈관 나이가 15년이나 젊어져 있었어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이 같이 있으면 서로 상쇄되어 버려요. 하지만 좋은 음식과 좋은 습관이 만나면 1+1이 10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아침 기상 직후 물 2잔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보충이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의사들이 데빌 타임이라고 불러요. 뇌경색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간대거든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2잔만 마셔도 피가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두 번째는 식사할 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과식과 폭식은 혈압을 갑자기 올려서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오고 혈당 변화도 완만해져요. 혹시 식사를 10분 안에 후딱 끝내시는 분 계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혈압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뇌혈관에는 정말 위험해요. 최소 20분은 걸려서 천천히 드세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침도 많이 나오고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세 번째는 라면, 과자, 짠 음식 등 혈관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WHO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9g을 먹어요. 거의 2배예요. 국물 음식 좀 줄이시고 소금 대신 마늘이나 생강, 허브 같은 걸로 간을 해보세요. 처음엔 싱거워도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네 번째는 매일 30분 걷기예요. 격렬한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으면 돼요. 걷기 운동은 심장을 적당히 뛰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요. 특히 저녁 먹고 20분에서 30분 후에 산책하는 게 좋아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걸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3세 이 할머니가 계세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당도 180이나 되고 혈압도 1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하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도와주셔서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토마토 2개 익혀서 드시고 블루베리 1컵, 아보카도 반 개 챙겨 드시고 하루 2번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혈당이 130으로 떨어지고 혈압도 135로 안정됐어요. 6개월 후에는 당뇨약도 줄이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혈관 나이 검사를 해봤는데 73세인데 혈관 나이가 58세로 나온 거예요. 15년이나 젊어진 거죠.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팔았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갔다 오고 등산도 다녀왔어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혈관 나이를 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70세 분이 50세의 혈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1위는 토마토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과일 3가지 다시 기억해 보세요. 라이코펜으로 뇌경색 위험을 55%나 줄여주는 놀라운 과일이에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드시면 효과가 5배 증가합니다. 2위는 포도와 베리류였습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으로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40% 줄여줍니다. 껍질째 냉동 보관에도 영양소가 유지됩니다. 3위는 아보카도와 속살이 흰 과일들이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뇌졸중 위험을 52% 감소시킵니다. 여기에 아침 물 2잔,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짠 음식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까지 더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 대신 정기적인 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핵심입니다. 간단한 검사 하나가 생존율을 3배나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혈관 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율이 3배나 차이 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런 신호가 있으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계단을 3층 정도만 올라도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는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뇌경색의 응급 상황 얘기예요.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내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해요. 국내 환자의 70%가 이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뇌경색 발생 후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발병 후 3개월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높아지며 성공적인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발병 후 3개월째 좋은 예후를 가질 확률이 2.5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F, A, S, T 테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이에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잘 안 올라가면 위험해요. A는 암즈, 팔이에요. 양팔을 들어 올려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면 위험해요. S는 스피치, 말이에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해지면 위험해요. T는 타임, 시간이에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간 째지 말고 바로 119 불러야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좀 어눌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종일 참으셨대요. 저녁에 가족이 보니까 한쪽 팔에 힘이 없더래요. 그때서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12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거죠. 결국 반신마비 후유증이 남으셨어요. 만약 아침에 바로 오셨다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40세 이후에는 1년에서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혈관 검사를 포함해서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뇌경색이 생긴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방은 다르죠. 그리고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가족 모두가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식탁에 토마토 요리, 블루베리, 아보카도를 올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이 지식이 유용하셨다면 오늘 저녁장 보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바구니에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를 하나씩만 더 담아보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단 3개월만 이 습관을 지켜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치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73세 할머니도 혈관 나이를 15년 돌렸는데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느낀 건데 건강은 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토마토 하나를 더 먹을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